이렇게 일단 여기 위에 보고 없더라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명함을 선생님한테 드렸더니 네. 선생님이 금방 저를 알아보시네요. 네.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제가 그 전에 다른 작가 이렇게 유튜브 촬영했던 것을 제가 선생님 촬영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 같은 회원이신가요? 예, 예, 아. 동문이시고, 예, 예. 동문이고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제가 선생님 저 입구에 있는 지금 여기가 인사 아트센터 네. 3층이죠. 네, 3층에 올라와서 입구 쪽에 있는 작품을 봤는데요. 네. 그럼 압도하네요. 압도해요. 선생님 잠깐만요. 예,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리고 네, 올라오다가 보니까 아주 외국 분이신데 네. 키도 크시고 네. 아주 멋있는 분이 그냥 거의 코가 작품에 닿을 정도로 네. 관람을 하고 계시네요. 네. 선생님 작품은 그야말로 우리 미술, 네. 우리 작품, 네.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이제 가장 한국적인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18년 전에 달 항아리를 소재로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달 항아리를 한 그림을 하게 된 지 한 18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달 항아리를 소재로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은 달 항아리는 가장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도냐 문화 중에 하나가 달 항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 항아리에는 우리가 진공묘유, 참으로 비어 있을 때 그 묘함이 있는 것이다. 와, 그래서 멋있는 말. 그래서 우리가 달 항아리 작품을 통해서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사유의 정신과 또 평온함 이런 것들을 저는 달 항아리 속에다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무소유의 정신, 무소유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갖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달 항아리를 통해서 무소유의 정신도 같이 제가 의미 부여를 하고, 또 우리 동양 사상에서 정중동, 동중정 사상, 고요함 속에 움직임이 있고 움직임 속에 고요함이 있다라는, 저는 달 항아리 작품에 아무것도 없는 이 흰 여백 달 항아리를 보면서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의 정신들을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달 항아리 소재로 지금 그림을 하고 있습니다. 달 항아리 하면은 네.
우리 우리 작가분들께서 가장 많이 소재로 삼고 싶어하는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18년 전, 20년 전에 네. 다랑아리를 선택을 하셨을 적에 네. 약간 고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가 이런 많이 보던 있잖아요. 다랑아리 누구든 예. 작가들이 예. 예. 저는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 트렌드가 달항아리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가도 이건 대한민국 거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저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지만 많은 작가들이 시도를 했잖아요. 예, 그 전에는 많이는 없었어요. 그때 이제 김한기 선생님부터 시작을 하죠. 김한기 선생님, 도상봉 선생님, 그리고 또 손흥성 선생님, 그리고 이제 현대 작가로는 우리 고영훈 선생님, 뭐 강익중, 최영욱, 이때 당시에 또 사진으로는 구본창 이런 선생님들이 그때 당시에는 좀 했었고, 저는 이제 광주 남도 하단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고 그쪽에서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달항아리를 했었고, 근데 그 이후에 달항아리가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좀 시도하고 이렇게 작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선생님께서 시도하신 건 오래 되신 네. 거네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선생님께 다랑아리를 표현할 땐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뭔가 차별화를 두실 예. 자신이 있으셨으니까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달항아리가 보통 작가들을 보면은 달항아리만 대부분 이렇게 그리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달항아리 그 배경에다가 우리 한국의 산하랄지, 제가 제일 처음에는 또 한국의 우리 그 속담, 전래 속담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컨셉을 잡고 배경에다 그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그 무릉도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국적인 정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이 그럼 작품을 세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예,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한지입니다. 한지. 예, 한지에다가 먹작업을 기초 작업을 다 올린 다음에 밑에가 먹작업이 바탕이 다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한지입니까? 네, 한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자가 말씀하신 그 회사 후소 바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가 이제 먹으로 깔아줘야지 깊이감도 생겨나고. 한지의 전체를 먹으로 한번. 먹으로 다 깔아줍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계속 중첩되게 이제 올리고 계속하면서, 이건 한지 이제 요철지인데 굴곡이 있잖아요. 질감이. 그래서 저는 이 안에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안에가 이제 다양한 컬러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 어머니 인생들이 열심히 살다 보면 주름도 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노사연의 노래 보면은 요즘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그 작품 속에도 우리가 익어가듯이 하나의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담겼을 때 나중에 완전한 그 좋은 작품으로 나는 탄생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요철제다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의 이 작품은 이걸 서양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국화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는 원래 한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한국어를 전공을 했는데 저는 졸업을 이제 하고 나서는 재료의 구분을 두지 않았어요. 저는 재료의 구분을 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적인 정서, 한국 문화를 그리는데 그게 어떤 재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물감을, 서양화 물감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서양화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서양화 재료를 썼든 뭐 동양화 물감을 썼든 어떤 물감을 썼든 간에 한국 문화, 한국 정서에 맞는 그림들을 그리면은 한국화다. 그게 한국화죠. 그게 한국 사람이 그리는. 그렇죠.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이와 수채화 뭐 이런 구분이 아니라 한국화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 바탕에다가 먹색을 먹을 전부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 위에 이게 이제 한지입니까? 한지를 이렇게
한지를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종이주기로 닭종이.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들 있죠. 예. 그래서 이 배경에도 색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보일 듯 말 듯. 아크릴 물감으로 이제 저는 같이 해가지고 다양한 예. 재료를 쓰셔서. 예. 아, 대단합니다. 실제 작품을 봐야 되는데 영상에서 이게 제대로 담아질라나 모르겠네. 대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똑같이 한지 여철지 작업인데요. 예. 이건 우리가 이제 바탕의 배경이 노랑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꿈과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봄날에 우리가 안 빛났던 삶, 우리가 어머니랑 꽃이 피고 하니 즐거운 행복한 봄날을 연상해서 그렸고, 저는 이 해와 달 항아리를 문화재위원들이 발굴했을 때 마치 달처럼 둥글게 생겼다 해서 달 항아리라고 이름이 명명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와 달로 보고 음과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과 양에서 사상이 생겨나고 사상에서 오행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음양오행 사상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음양오행 사상이 이제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한다라는 그런 의미부에 들어 우리 동양적 사상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해와 달로 보고 음과 양의 조화를 만듭니다. 선생님께서 작품을 하시기 전에 네. 물론 이제 화가는 그림을 잘 그려야 하지만 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특별하게 동양 사상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셨다든가 어떤 아니, 저는 이제 제 작품 철학을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우리가 이제 음양오행 사상이랄지 동양 철학, 노장 사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노장 사상의 무의자연론이랄지 이런 것들이 제 작품 컨셉의 대부분 저하고 잘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런 공부도 하시고 예. 그죠? 하면서 이제 작품 철학을 예.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런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어야 예.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죠.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들을 좋아합니다. 예. 다니시다 보면 그저 이제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까 보다도 네. 그 그림의 혼이나 정신을 좀 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제 작품들은 이 작품은 지금 보던 작품하고는 네. 그 기본 이건 이제 베이스가 좀 캔버스예요. 캔버스네요. 네, 이건 캔버스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와 달로 보고 음과 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인이잖아요. 삼합,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무라일체 사상들이죠. 그 속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부부가 안 빛날도 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평온한 그런 느낌들을 행복 추구예요. 개인적인 행복 추구들을. 그래서 제 작품을 보면서 사람들이 평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담아 있는 이 작품에 네. 군더더기 없이 그냥 네. 어떻게 우리 보통 절에 가면 앞마당을 아주 그냥 네. 깨끗하게 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네.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맑고 깨끗한.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그림이 우리가 말하는 그 소동파가 왕의 그림을 보면서 평을 이렇게 했어요. 시중유와 화중유시라.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작품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한편의 시를 연상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한편의 소설을 또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작곡을 하고, 음악 하시는 분들은 작곡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다 서로 상생하면서 저는 윈윈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선생님 말씀이 딱 맞는 예. 말씀하고 작품하고 일체가 되네요. 예. 예. 조금 가까이. 예. 예. 대체적으로 마찬가지 이제 그런 내용들, 똑같은 그런 컨셉들. 물방울이 있네. 이제 물방울, 우리가 만물의 근원은 우리가 이제 물이라고 부르죠. 탈레스가 이제 말했듯이 만물의 근원은 물인데, 우리 또 달 항아리 작품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지수화풍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맑고 깨끗함을 이제 물방울로도 같이 표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제가 홍매화. 네, 홍매화. 그래서 부부가 평화롭게 이야기하고 놀고 차 한잔 마시면서, 또 마찬가지 새들도, 제가 이 새는 제가 만든 새입니다. 예. 자연을 건조하는 사유의 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개인적인 캐릭터예요. 그 옆에는요. 네. 그리고 이거 강아지인데 강아지. 우리가 정중동이라고 아까 제가 정중동과 동중동 사상 이야기했듯이 항상 고요함이 있으면 동적인 것도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음과 약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로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물이 생동하고 소멸하는 그 살아가는 과정들을 작품으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 이제 쭉, 이건 예. 비슷하니까 이제 예, 똑같이 예, 또 예. 그렇게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달 밝은 밤에 매화가지 놔두고 예. 달 항아리를 놔두고 시창청봉이라 시를 짓기 위한 하나의 과정. 예를 들어 거의 이 자체만 보고도 한 편의 시를 연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 쉽게 이야기하면 명상적 의미를 지니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뭐 작품을 자연 속에 있으면 예. 시는 저절로 네. 나오더라고요. 네.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의미 부여들을 같이 해가지고 하는 거고. 아, 네, 마찬가지로 예. 그것도 이제 홍매화가 주름처럼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예. 공간적 구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야, 조형적으로 예, 예, 예. 조형적으로 맞추고, 그래서 해와 또 마찬가지 달, 그 속에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고 무라일체 사상들이 다 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 작업을 하시다 보면 네. 다랑아리 쪽에 조금 더 손을 대고 싶으신 이 욕심이 생기실 텐데 선생님이 극도로 절제를 하셨네요. 네. 제 달 항아리는 대체적으로 맑고 깨끗함, 투명함, 저는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이 달 항아리 색이 올라올 정도가 되려면 한 100번 정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올려야만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온 색입니까? 예, 예, 예. 한두 번 가지고 이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 배경은 제가 이제 섬진강 가면은 그 봄날에 그 벚꽃이 피는 아주 아주 절경 멋있는 섬진강 강변이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벚꽃이 필 때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속에 이제 정자를 지어놓고 우리가 친구가 찾아오고 유봉이 우리가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뭐 그랬듯이 친구가 이제 벚꽃 피고 하니까 야 그런 내용들 유봉이 정밤이 아니 구름 열어와라 이런 이야기 공자의 말씀처럼 예, 예,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들어있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예, 하시고, 또 이 작품은 광양에 있는 섬진강 광양 매화 마을입니다. 매화 마을. 마을에 예. 달 밝은 밤에 예. 그래서 광양 매화 마을 가면은 이렇게 이제 저녁에 환하니 이렇게 이제 백매화가 이렇게 피어 있을 때 제가 이제 여기다는 홍매화를 하나 해놓은 이유는 안방 주인 여자분을 상징해서 포인트로 제가 홍매화로 이제 다 백매화인데 홍매화를 제가 이제 하나의 홍일점을 하나 해놓은 겁니다. 예, 예. 아, 네, 좋네요. 예, 그래서 아, 이제 알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이제 우봉 조유령 선생님이 매화 초업도 해가지고 매화도 많이 그리시고, 또 태계 이양 선생님 굉장히 매화 사랑이 크셨고, 또 매월당 김시섭 선생님께서도 또 매화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래서 뭐 시인묵객치고 매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매화 광양 그 매화 마을 필 때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달 항아리하고 같이 접목해서 그림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오,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무등산입니다. 예, 이 광주 작품은, 무등산. 예, 광주 무등산인데 서석대? 원효사에서 바라보는 서석대 풍경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은 굉장히 이제 어머니 산처럼 푸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등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등산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평등하고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으로 나는 평등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들이, 그래서 무등산 달 떴을 때 거의 생각할 수 있는 명상적 풍경, 그런 평안한 풍경들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백두산 천지입니다. 이 작품은 예, 뭐 백두산. 옛날 청와대로 들어가도 좋을 만한 예,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미 부여들이 그 이런 작품들이 예. 눈에 좀 어떤 의미 부여하기 굉장히 예.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 이제 백두산 천지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백두산 천지도 가고 이 매화꽃 새송이가 어떤 희망적 메시지를 천지인 해가지고 우리가 통일이 되는 염원 어떤 희망적인 소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나중에 배띄워서 우리가 백두산 천지 위에서 배띄워서 백두산 천지에 배띄워라. 배띄워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아, 그런 내용들을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예, 제가 좋습니다. 같이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가야 될 예, 그림이.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죠. 아, 왕래도 하고 문화적인 교류 그러- 차원에서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로서 또 이게 답답합니다. 또 하고 이제 이 그림은 어떤 동화적인 풍경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좋습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이제 봄입니다. 이제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생하는 예,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제가 이제 봄 풍경을 달항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쓰고 예, 꽃구경도 하고 구름도 타고 다니면서 어떤 동화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예. 그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작가 선생님들께서 오래 그린 그림과 관람객이 오래 머물러 보는 그림 중에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냐. 관람자가 네. 관람자의 발길을 오랫동안 머무르게 하는 그림이. 예. 이제 저희들이 보면은 작가가 혼을 또 실어서 막 작업을 했던 작품 또 일반 관람객들이 보는 그 느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작가가 혼을 실어서 했다고 해서 남들이 다 또 알아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취향이 있기 때문에 각자 그건 개인의 저는 이제 맡겨야 되더라고요. 그 취향은 있긴 하지만 그렇죠. 좋은 작품은 네. 누가 봐도 좋은 작품이에요. 예, 사실은 예. 그죠?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럼요. 예, 예, 그래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이제 우리가 좋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장 사상의 무의자연론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폭포가 있고 폭포는 우리가 이제 자연 순리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노자가 말씀하시는 그 상선약수라고 물이 최선에 도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와 달이 있고 그 속에 오행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태양은 화의 기운이요. 이제 금 기운은 흰색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목 기운, 수 기운, 목과 토, 이제 토는 기본으로 우리가 있는 이 토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 오행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순리 사상들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저는 노장 사상의 무의라고 하는 것들은 무의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스스로 질서를 지켜가면서 스스로 그 유지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와서 전시도 하고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의 중요성, 그 역할이 엄청나게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입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말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비어있다라는 것,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작품을 통해서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무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이 워낙 그 작품에 대한 확신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사상이 확실하셔가지고 제가 끼어들 일이 없네요. 아니요. 대단하십니다. 야.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우리 한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상, 깊고 넓은. 저는 그래서 달 항아리 속에는 깊고 넓은 이 한 사상 그런 의미부여들이 저는 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용과 관용의 의미 이런 것들 어머니 품처럼 모든 것을 포용해주는 그런 포용과 관용의 의미가 들어있고 또 우리가 달 항아리 속에는 우리가
비우고 채우고 하는 것들은 모든 것은 비우면 또 채우고 채우면 또 비우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달 항아리 속에 다 들어있고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달 항아리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제 유홍준 문화재 청장님은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달 항아리를 꼽는다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우리가 그 어디 나갔을 때 대체적으로 선물을 하더라도 가장 한국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중국의 도자기나 이런 데가 달 항아리가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한국 걸 요즘 많이 도와줄게요. 제가 그래서 보면은 달 항아리가 유일하게 꾸미지 않는 도자기에다 꾸미지 않는 게 저는 달 항아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달 항아리 역사를 보면은 아니 그 도자기 역사를 보면은 이제 고려 때 고려청자가 나오잖아요. 고려청자는 상강 기법을 통해서 장식을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세련되고 고급지게 그러면서 귀족적인 느낌이라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분청사기가 나오거든요. 분청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청아백자 나오고 순백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18세기 때 이제 달 항아리가 나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흰 예백 그 자체로 놔둔 게 달 항아리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선 성리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그 검수하고 금검 전략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 부여들도 같이 달 항아리 속에도 하고 또 이 고려청자 달 항아리 도자기 이런 작품들은 실생활에 사용했던 게 아니라 관용으로 사용했던 것들입니다. 관용. 그래서 장식용으로 사용했던 것이고 또 달 항아리는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적인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달 항아리를 훨씬 더 편안하고 누구나 더 좋아할 수 있는 게 달 항아리가 아닌가. 네. 그 정도의 지식과 네. 저기 그 소신이 있으셔야 달 항아리를 그릴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아이고. 네. 그림을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되죠. 예. 아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대단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안평대군의 꿈을 이제 안견의 몽유대원도 보면 안평대군의 꿈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안견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듯이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우리가 사연이 겸재정서는 이제 진경산수를 추구를 해서 그렸고 그 이전에는 관념산수를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무릉도원 세계, 무릉도원을 제 나름대로 이제 실경도 같이 믹스를 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풍경들도 같이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양화하고 우리 한국화에 나타나는 그 시점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화에 나타나는 동양화에 나타나는 것은 삼원법이라고 해서 이 시점이 틀려요. 고원법, 평원법, 고원, 평원, 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화에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음영법으로 같이 반대로 이 조명을 음양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서양하고 다른 점이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복숭아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하니 이곳이 신선이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벼르천지 비인가 도화유수 벼르천지 묘영거 해가지고 이곳이 신선이 사는 복숭아 꽃이 피고 하니 이곳이 신선이 사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무릉도원들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이 그림들이 그렇게 하고 자연 속에서 제가 엊그제 그 아프리카의 날하고 가나 대사관에서 주최한 가나 대통령 장한기념 전시회에 갔다 왔어요. 네. 그런 곳에 귀빈들한테 선물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한국 그림이네요. 네. 선생님 작품이. 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나 이 그림은 한국 거라는 것을 저는 인식하고 싶어서 그래서 한국적인 소재를 제가 이제 그렇게 찾게 됐어요. 그렇게 찾게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뒤에 나타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장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노장 사상에 무의자 있는 사상들이 저는 이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달 항아리 자체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비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의자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달 항아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 항아리를 통해서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이제 달 항아리 속에다가 이게 우리나라 조각보잖아요. 예, 예. 조각보. 음. 예전에 조각보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천이 귀하고 했기 때문에 조각들을 나눠서 하나하나 이제 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예전에 상보도 만들기도 하고 조각보도 만들기도 했는데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가 우주가 될 수도 있고 이 안에 공간이 옴니버스 형식으로 하나하나를 다 만들어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너, 나, 우리가 있듯이 세상에는 조각이 모여서 하나의 우주가 되고 덩어리가 돼서 전체적인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고 있다라는 내용들. 선생님 아주 재밌는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네. 요 그림 상황을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이제 우리 그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광주리에다가 예전에는 우리 시골에 아마 저는 저희 어머니가 또 그런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향에 대한 이미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박수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들을 그때 많이 소재로 하셨고, 그래서 박수근 선생님 소설을 그 나무 작품을 보면서 박완서 선생님이 나목이라는 소설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고향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들을 같이 제가 이제 넣고 뒤에 나타나는 것들은 저희 고향집 어떤 이런 배경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집 뒤에도 이제 뒤에 산이 있고 해가 떠오르고 하는 그런 내용들, 고향적인 정서, 정겨운 정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것도 꽃비가 예, 떨어지는 건가요? 예, 예. 그러듯이 이제 뭐 다양하게 해석을 예, 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이에요. 예. 아, 그래서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박완서 선생님 박완서 선생님이 그 부처님 근처라는 체계가 그래서 제 작품이 다 수록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박완서 선생님 아까 저런 내용들도 같이 해보고 아까 제가 이제 이 그림이 제가 금강산 여행을 이건 이제 몇 호입니까? 200호 정도 되는 거죠? 200호인데 예. 제가 이제 금강산 그때 스케치 여행을 갔을 때 3.1포라고 하는 곳인데 3.1포가 이제 송강정철 선생님의 관동팔경 중에 하나가 3.1포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산 구룡포 보고 다 보고 내려오면서 이제 3.1포라는 곳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왜 3.1포가 이게 되었냐 그러면은 신라시대 때 영랑, 술랑 뭐 이런 네 신선들이 하루를 놀러 와가지고 경치가 좋으니까 하루를 놀러 왔어요. 그러는데 경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3.1포라고 이제 명명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네 신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자가 그래서 사선정입니다. 여기 사선정이고 여기에 있는 섬은 이제 우리가 소가 누워 있는 형국에서 와우도 해가지고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산 여행을 다녀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또 달 항아리 자체가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서 접합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가 됐을 때 완성된 작품이 되고 완성된 통일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미 부여를 제가 이제 통일을 염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작품을 하게 됐어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아, 이거 아니요. 이 작품도 아까 마찬가지로 예. 똑같이 어떤 그런 내용들이고 이런 걸 단순화시켜서 이제 뭐 산 형상들이고 뭐 마을이고 고향에 대한 이미지. 제가 이 작품은 예전에 이제 광화문 국제 아트 페스티벌 그때 해서 출품했던 작품인데 그때 이제 광화문 국제 아트페에서 이제 제가 한국 미역 이사장 상을 수상했던 그때 출품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 그래서 또 의미가 나름대로 남다르게 세종문화회관에서 그때 제시를 했을 때 했던 작품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네.
쭉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도의 이제 정자문화, 예. 이제 남도의 정자문화, 담양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 가사문학이라고.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이제 고향은 화순, 전라남도 화순인데요. 예. 제가 이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광주에 가면은 그 담양하고 광주하고 이 연계되어 있는 데가 가사문학이라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송광정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송광정에서 삼위인곡, 송미인곡을 그곳에서 이제 지으셨죠. 그래서 그 담양에는 정자문화권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소세원이랄지 많이 정자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꽃피는 봄날 이제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서 같이 시도 읽고 하는 그런 내용들 같이 자연스럽게 극도로 절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습니다. 이것도 고요히 생각할 수 있는 아무튼 예. 명상적 의미들을 예. 같이 집어넣어. 좋습니다. 예. 우리가 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매화지만은 매화꽃이 우리가 그 노자에 보면 노자 도덕경에 보면은 도지화라는 또 글이 있어요. 도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송이 꽃이 피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뿌리의 근원이 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화려한 꽃을 보면 먼저 꽃만 바라보지 꽃이 피기까지는 뿌리의 근원이 있는데 그 뿌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통해서 뿌리의 근원도 생각해보자. 그런 의미 부여들을 제가 이제 같이 작업에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아주 지금 작품 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이 작품을 여기에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걸어놓으셨네. 이제 고요히 작품 다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처럼 우리가 초이 선사가 이제 동다송 예찬론을 많이 하셨잖아요. 초이 선사께서 이제 차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찬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달 밝은 밤에 고요히 이렇게 매화 피어 있고 했을 때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해서 이제 제가 차 그림을 이렇게 하나 또 그리게 됐습니다. 야, 선생님 뵙게 돼서 제가 아주 대단한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좋은 말씀, 아이고. 저 혼자 듣기는 네. 너무 귀한 말씀이었는데 다행히 네. 제가 영상을 찍게 돼서 아이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생각을 네. 잘 전달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제가 또 잘 편집을 해서 잘 올려야 되는데 이게 예. 좋은 말씀들을 사실은 밑에 잘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가 예. 능력이 들라나 모르겠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야, 고맙습니다. 예. 야, 귀한 선물을 예. 인사동에다가 주고 계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